자, 7단은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지난번에 좀 원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까지 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극대극소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3차, 4차, 5차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증간표까지도 이용해서. 그치? 자, 이번에는 원함수랑 도함수, 다시 말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어지는 함수들과 그 녀석의 도함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다항함수의 성질자 합시다. 의 개형이라고 합시다. 개형. 다항함수의 개형인데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는 많이 다뤘잖아. 그치?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다지 다룰 필요는 없고 3차 함수부터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3차 함수입니다. 자, fx가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편의상 a가 양수인 경우를 살펴보자고. a가 음수면 이제 반대로 움직일 텐데, 그치? a가 양수인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제 얘를 미분을 했을 때, 그치?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치?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 여기서도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텐데, 요 도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fx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은 요 놈도 a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우리가 도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이 도함수가 첫 번째, 그치? x축이 요렇게 있고, 그치?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치? y는 f'x.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치? 두 번째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y는 f'x. 세 번째는 붕 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개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원함수에서는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추적할 때는 그치? 도함수 값이 0인 지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0인 지점은 한 군데 나오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예 0인 지점이 없는데 최소값이 있지. 그치? 최소값. 그 지점을 살펴보자고.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있느냐. 그치? 도함수가 양수이니까 증가인데 도함수가 0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0으로 증가하다가 0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치? 이제 자, 음수니까 감소하는데 감소하다가 0으로 간 거잖아. 그치? 이렇게. 다시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그치? 다시 말해서 3차 함수가 그치? 얘는 y는 fx인데 그치? 3차 함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여기서는 양수인데 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그치? 또다시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치? 여전히 y는 fx가 나오겠고. 자, 이거 보자. 이 그래프에서는 모두가 양수지. 모두가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 높이가 도함수의 높이 함수값이 뭐지? 기울기잖아,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래. 요 높이값. 만약에 요 값이 1이라고 쳐봐.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거지,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1이고 다시 또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y는 fx. 자, 요놈의 값이 만약에 편의상 m이었다. 그럼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치? 기울기가 m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치?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뭡니까? 그치?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냐? 그치? 첫 번째.
f 프라임 결과는 뭐라고? f 프라임 x 이퀄 0이 어떻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치? 이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두 번째는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죠, 그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3차 함수로서 여러분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 뭐 당연하게 그치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쓰면 어떤 식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fx가 그치,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 a가 양수니까.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꾸준히 감소했을 거야. 그치? 뭐라고 해야 되겠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치?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다 같은 뜻입니다. 그치?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다? f'x 이퀄 0이 그치? 0의 그치? 판별식 d가 어떻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여기서는 d는 양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여기다가 이 값이 알파고 베타고 다시 알파고 뭐 알파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3차 방정식도 같이 떠올려 볼 수 있잖아. 여러분, 그치? fx 이퀄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일 텐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놓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조건이 되겠죠. 그치?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다고? 이렇게? 그러면 실근 하나 또다시 중근의 실근 하나 이렇게 갖는 상황이 돼버릴 거고 마찬가지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치? 실근 두 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치? 자, 이럴 때는 실근 이게 x축이다. x축 실근이 두 개 여기서도 실근 두 개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거나 혹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존재하는 상황이 돼버리겠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실 물어보면 뭘 물어보겠냐? 그치?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볼 거라고. 그럼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이 극대값이지. 그치? 알파일 때, 그치? 베타일 때 극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fx 이퀄 0이 그치? 서로 다른 그치? 세 실근을 가질 조건, 그치? 이건 방정식 파트에서도 나오겠는데, 그치? 그러면 뭐겠냐? f 알파 곱하기 f 베타의 곱이 뭐라고? 음수면 되는 거야, 그치? 음수면. 그럼 요때는 어떤 상황이냐? 야, 모름지기 3차 방정식은 항상 3개의 실근을 가질 텐데, 그치? 요때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치? 요때도 실근 하나, 허근 2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놓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이때? 실근 3개가 똑같은 3중근이 돼버리는 거야. 3중근. 아유, 또를 뻔했어. 요때는 어떻게? 실근 1개, 허근 2개.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다 어떻다고? 무조건 실근이, 그치? 모든 경우, 그치? fx 이퀄 0이, 그치? 실근이 1개, 허근 2개가 나오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몇 번이겠어? 1번이 되겠죠, 그치? 제일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지. 여기서 2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그치? 2개의 실근. 그럼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쳐보자. 이게 만약에 x축이면 실근 2개인데 알파일 때 그치? f알파 극값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극값 하나가 0이라고.
그럼 여기서는 다시 말해서 그치? f 알파 곱하기 f 베타는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죠? 그럼 실근이 두 개가 나타난다고. 혹은 f 베타가 0이어도 되는 거니까. f 알파가 0이면서 동시에 f 베타가 0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나오지 않냐? 우리가 요때는 f 프라임 알파지. 요때. 그치?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요때는 그치? f 알파가 0이잖아.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f 알파가 0이면 fx는 어떻다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치? 요 함수는 요런 상황에서는 그치?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치? qx 요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요 2차 함수는 요 가운데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아니냐? 이제 선대칭. 그럼 요 지점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죠. 요 지점이 함수값이 있다는 게 뭐지? 원래 fx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음수라는 거죠. 즉 접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요 놈을 기준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놈, 오른쪽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놈 값이 어때? 서로 같지? 그치?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왔을 때 만나는 요 지점 있지? 요 지점.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지? 가장 가파르게 음수 쪽으로 휘어져 있을 거라고. 바로 요 지점을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변곡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왜냐면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적 2에서 배우겠지만 그지? 이렇게 이 곡선은 위로 블록 구조지. 위로 블록.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고 있잖아. 그치? 바로 요 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때 요 직선의 값이 만약에 K였다. 기울기가 K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K인 직선으로 이렇게 여기를 연결시켜버리면 요 직선과 요 3차 함수는 어떻다? 이 지점에서 첩하겠지. 이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K인 거잖아. 첩할 거라고. 그러면 요 놈과 이 직선, 이 곡선과 이 직선을 연립한 방정식은 바로 요 지점에서 삼중근을 갖는 구조가 될 거라고. 마치 이렇게 말이야. 알겠어? 요 지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교점이 몇 개? 3개가 나오겠죠. 그치? 요렇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모두 다 여기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일 때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잖아.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요 지점이 여기로 오지. 요 지점도 여기로 오지. 더 가파라지면 요 놈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오고 요 놈도 여기로 와서 세 교점이 모두 다 여기다 생기는 거야. 그게 삼중근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면 어떻다? 실근 하나, 나머지 2개의 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 기울기가 0인 놈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지고 그치?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그치? 이만큼 거리가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휘어졌잖아. 그치? 여기 기울기가 0이었는데 요 놈. 그치? 기울기가 살짝 떨어졌을 때 기울어진 정도가 그치? 요만큼 내려간 함수랑 같다고. 그치? 그럼 여기서 폭이 같다면 그치? 요렇게 기울어진 놈이 이제는 다시 또 여기서 기울기 음수였는데 0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다시 휘어지겠죠. 그럼 3차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2차 함수는 이 선에 관해서 선대칭 되어 있잖아. 3차 함수는 바로 요 점에 대해서 어떨까? 완벽한 180도 점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 부분을 내가 잘라가지고 180도 회전시켜버리나? 요 점에 대해서 180도 쭉 회전시켜버리면 요렇게 겹쳐버린다는 거죠. 자,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요 부분도 그치? 요 점에 대해서 잘라서 180도 돌리면 요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요렇게 올라간 놈을 잘라서 180도 돌려버리면 요렇게 된다고. 그럼 요 놈을 수식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 나와 있지? 121페이지 7-4번 필수 예제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적어놔야지.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fx 성질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아이 진짜 누구지?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는 안 되는데.
자, 얘를 미분하면은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고, 한 번 더 미분했더니 두 번 미분한 걸 이계도함수라고 배웁니다. 그거는 사실 미적2에서 배우겠지. 6ax 플러스 2b가 되는데, 그치? 자,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면서 부호가 변하지. 요 놈의 기울기는 1차 함수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a가 양수일 테니까, 그치? 여기서 부호가 변했죠. 그치? 바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요 x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3a분의 b잖아. 그치? 요 놈의 좌표. 이렇게 매번 쓰기 불편하니까, 그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에, 그치? f에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야,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편의상 m이라고 씁시다, 그치? m, fm이라고 이렇게 쓰자, 변곡점,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3차 함수가, 그치?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대칭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통 그 원점 대칭 알죠? 기함수. 기함수라는 게 원점 대칭되어 있다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1차 함수 같은 경우, 그치? 기함수잖아, 이런. 그죠? 원점 대칭이 되어 있으려면은 우리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또 원점 대칭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기함수인데 홀수차 함수야. 그지? 짝수차의 개수는 모두 0이어야 되겠죠. 즉, 상수항이랑 2차항의 개수는 다 0이어야 된다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3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이 3차 함수가 원점 대칭되어 있지 않잖아, 이런 그림에서는. 요점이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에서는 모름지기 모든 점이 변곡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변곡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지는 그런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곡선도 같이 평행이동 되겠죠. 그럼 곡선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변곡점이 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놈을 원점으로 보내는 평행이동 있을 거 아니야, 그치? 0,0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m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fm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변곡점이 원점으로 옮겨질 거 아니야. 그럼 곡선 자체도 같이 옮겨지겠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원점에 대해서, 즉 이 함수가 기함수가 되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얘가 기함수였어?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네? 그치? 그러면 따라서, 그치? 요 함수는 요 점에 대해서 점 대칭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변곡점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우리가 y는 저 fx라는 함수를, 그치? x축으로는 마이너스 m만큼, y축으로도 fm만큼 평행이동 시켜봐. 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m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치? y는 f에, 그치? x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겠죠. 빼기 fm 이렇게 나오나? 그죠? 자, fx가 저거였잖아. 그치? 그럼 a에 x 플러스 m의 3승, b에 x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c에 x 플러스 m 더하기 d에 빼기 fm은 어떻게 됐어? a m의 3승 마이너스 b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m 마이너스 d 얘잖아, 그치?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계산. a에 x 3승 플러스 3mx의 제곱 플러스 3m의 제곱 x, 그치? m 3승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m 플러스 d가 있고, 혹시 빼기 am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bm의 제곱 마이너스 cm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정리했더니, 그치? y는 ax의 3승 일단 나오죠, 그치? 자, 봐봐. 요거 전개하면 3amx의 제곱이죠. 그지? 아이, 그래. 2차는 여기랑 여기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3m 플러스 b의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 그리고 1차는 어때? 3am의 제곱이고, 그치? 두 번째는 2mb고, 그치?
플러스 C의 X가 나오죠. 그리고 상수를 봐봐. 상수. AM의 3승, BM의 제곱, CM 플러스 D 빼기 AM의 3승 빼기 BM의 제곱 빼기 CM 빼기 D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래서 옮겨진 함수는 Y는 AX의 세제곱에 3M 플러스 B의 X의 제곱 3AM의 제곱 플러스 2M, 2BM 이렇게 씁시다. 이건 없지, 그죠?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아까 변곡점 M이 뭐였어? 이거. 그치? 이거지? 아니, M이 마이너스 3A분의 B잖아. 그치? 양변에 3M 곱하면 얼마냐? 내가 뭐 잘못 썼냐? 3AM 아니야, 이거? 3AM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나오죠. 3AM. 양변에 3A 곱하면 어떻게 되냐? 3AM은 얼마? 마이너스 B잖아. 그치? 이 부분이 뭐가 돼? 0이 돼버리잖아. 그치?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뭐다? AX의 세제곱에 3AM의 제곱 플러스 2BM 플러스 C의 X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함수지? 홀수차만 살았죠. 그치? 자, 기함수가 됐어. 그치? 지금 원점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원래 함수는 어떻다고? 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차 함수를 살펴봅시다. 편의상 A가 양수인 구조를 살펴볼까? 자, 그러면은 도함수는 3차 함수가 되겠고, 그죠? 4지, 4.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도함수 구조를 살펴보자고, 혹시 F'X가. F'X가 평범한 이런 3차 함수예요, 이렇게. 그죠? Y는 F'X, 이렇게 나오면은, 이쁘지? 그치? 이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세 군데 나왔다는 건데, 그치? 원래 함수는 어떻다는 거야? 여기 음수니까, 그치? 여기서 감소하다가, 그치? 여기서 증가해서, 그치? 여기 다시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치? Y는 Fx 이렇게 나오겠다. 좀 다양하게 변하겠네. 그치?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는 녀석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Y는 Fx가 F'X가. 자, 0인 지점도 여기 나오잖아. 그치? 음수니까 그치? 감소하겠죠. 그치? 증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또 계속 증가하겠죠, 그치? 요런 4차 함수 찌그러진 구조가 나오겠죠, 그치? 물론, 더 바꿔서, 그치? 이거 3번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치? 이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여기서 도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죠? 자, 이거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그치? 또다시 감소해, 그치? 다시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는 이제 증가,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오겠죠. 그치? 얘는 Y는 Fx가 나오겠다. 이게, 이제 3번에서는, 이제 3번은 3차 함수가 만약에, 그치?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이야. Y는 F'X. 그럼 4차 함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꾸준히, 이거 노란색으로 하면 안 되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그치?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2차 함수와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이 4차 함수가 그치? 유일하게 여기 극소값 두 개랑 극대값을 가지고 있죠. 극대. 그치? 극대. 여기 극대값 없죠. 여기도 없다고. 여기도 없어. 그치? 그럼 유일하게 fx가 극대값을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 뭐겠어? 이런 식으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치? 첫 번째 그치? 특징이 그치? fx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그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냐? 그치? 그러면 그치? 이 3차 함수, 도함수 3차 f'x 이퀄 0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치? f'x 이퀄 0이 그치? 서로 다른 그치? 세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극대값을 안 갖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치?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치? 어떤 경우지, 그치? 두 번째는 fx가 극대값을, 그치? 갖지 않을 조건. f'x 이퀄 0의 실근이 2개 이하가 되면 되는 거죠. 이때는 실근이 2개야, 그치? 여기랑 여기 2개. 그치? 이때도 2개지. 여기서는 실근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은 일단 먼저 필기부터 해봅시다. 오늘 6단원 테스트 아니었냐? 내일 6단원 테스트 보면 되겠네. 순서가 그렇게 됐잖아, 이제. 그리고 수요일쯤에는 그 확통 한 1, 2, 3단원 묶어서 테스트 좀 봐야 되지 않겠어? 내일? 오늘 확통 3단원 겨우 다 나갈 텐데. 됐어? 저기 지울게. 그러면은 그러면 4차 함수 극대를 갖는 경우랑 갖지 않는 경우는 도함수인 3차, 그치? 3차 이퀄 0, 즉 3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1 때 이미 다루긴 했었거든. 여러분들 여기다 별도로, 그치? 3차 방정식, 그치?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의 그치? 실근의 개수를 논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그치? 첫 번째 유형은 그치? 1번 유형은 뭐냐면은 요 식이 인수분해가 돼, 일단. 그치?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요런 꼴이래, 그치? x 빼기 알파에,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항상. 인수분해가 되면은, 얘가 만약에, 그치? 이 방정식의 근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알파라는 근을 가질 거 아니야. x는 알파를 가질 텐데, 그치? 얘가 서로 다른, 그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치? 여기서, 그치?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어떻죠? P의 제곱 마이너스 4AQ가 어떻지? 양수이고, 또 뭐가 돼야 돼? 그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알파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즉,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Q는, 그치? 0이 아니라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만 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치? 두 실근을 가질 때는, 그치?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그치? 여기서 알파가 있으면 얘가 중근이거나, 그치?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우선은 판별식 D가 P의 제곱 마이너스 4
AQ가 0이고 and 뭐지? 여전히 여기가 그치 중근인데 알파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Q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치? 또는 뭐냐?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얘가 알파가 여기서 또다시 알파를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서 여기 갖고 여기 가지면 알파가 중근이 돼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지? 그치? D가 그치?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Q는 0이고 and 그치?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겠죠. 알파랑 또 다른 거를 가져야 된다. 그치? 이런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는 그치? 두 번째 유형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치?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fx를 우리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놓고, 그치? 자, f'x는 뭐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퀄로 두고 이걸 0의 해가, 그치? 알파랑 베타일 때, 그치? 얘가 세실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세실근. 그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그치? F 알파, 그치? F 알파 곱하기 F 베타는 뭐다? 음수, 그치? 두 실근일 때는 어떻지? 그치? 요렇게 되거나 혹은, 그치? 요렇게 되는 경우죠. 알파고 베타, 그치?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이때는, 그치? F 알파 곱하기 F 베타의 곱이 0이면 되는 거고, 그치? 한 개의 실근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치? 한 개의 실근일 때는 여기서 판별식이 어때야 되겠어, 그치? 판별식 4분의 D인 B의 제곱 마이너스 3AC가, 그치? 음수. 근 알파 베타가 없는 거야, 그치? and 뭐지? 또는, 그치? 또는 F 알파 곱하기 F 베타의 부호가 뭐 해야 되겠어? 둘 다 같거나, 그치?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거 먼저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넘어가야지, 그때. 일단은 1차적으로 인수분해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인수 알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때그때 어떨 때는 인수분해 해보고 어떨 때는 그래프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막 바뀌면 어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어떨 때는 잘 풀리고 어떨 때는 잘 안 풀리겠죠. 머릿속에 이 매뉴얼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지운다. 두 번, 왜 이러지? 다항, 그치? 뭐 성질이라고 합시다, 그치? 근의 성질, 그치? 여러분 이미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죠? 이제 여기 다 지워도 돼? 다 알고 있어? 응? 첫 번째는 그래 한번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그치? 계속 복습을 해야지 뭐, 그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치? 첫 번째는 그치? 2차지, 2차, 그치?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나왔다. 2차니까 당연히 2차의 계수는 0이 아니겠죠. 의 두근이, 그치? 의 두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그치? 일단은 합은 알고 있죠, 합. 얼마? 그치? 곱도 알고 있다고, 그치?
부근의 차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근이니까 또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지. 그치? 근이니까. 그치?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0. 그치? 마찬가지로 A베타의 제곱 플러스 B베타 플러스 C도 0. 그죠? 양변에 알파의 n승을 곱해줘도 되잖아. 여기다 베타의 n승을 곱해주면 뭐야? 그치? A 알파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B의 알파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의 알파의 n승도 0이 나오겠고, 팔 아파. A 베타의 n 플러스 2승 더하기 B 베타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 베타의 n승도 성립하겠고, 두 식을 더하고 빼도 혹시 A의 알파의 n 플러스 2승 베타의 n 플러스 2승 B의 알파의 n 플러스 1승 베타의 n 플러스 1승 그죠? C의 알파의 n승 베타의 n승 이런 관계식도 나오기 점화식이 되겠네. 그죠? 빼기도 되겠지. 빼기도. 그죠? 여기가 빼기도. 다섯 번째는 그치? 그럼 우리 보통 이런 거 물어보지. 그치? 야, t 빼기 알파랑 그치? t 빼기 베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이런 거. 전개시켜서 풀지. 전개시켜서 푸는 게 아니고 요 놈이 사실 인수분해하면 a에 그치?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은 어떤 관계지? 항등식 관계야. 그럼 양변을 a로 나눠놓고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이거니까, 그치? a로 나눠주면 되겠네. a에, 그치?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3차 방정식도 근이 그치? 알파랑 베타랑 감마면 합들곱이 나오죠. 그치?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들의 합. 그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다? a분의 c고. 그치?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t. 그치? 팔 아파.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 그치? 이건 잊지 맙시다. 그치? D는 0이 나오겠고, 뭐 3개 다 더하거나, 그치? 3개 빼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오겠고, 그치? 다섯 번째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치? 만약에 t-알파, t-베타, 그치? t-감마는 어떻게 정리하지? 여기다 알파 t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t로 나눠주면 되죠. 그치? a분의 1에 그치? at의 3승 bt의 제곱 ct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 여기 여섯 번째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짜리 그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치? 요거는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놓고 푸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요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러면 정리하면 뭐겠어? 요 놈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요 놈은 그치? a분의 c가 되겠고 그치? 이는 마이너스 a분의니까 플러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정리도 될 수 있겠죠. n차 방정식 4차까지는 하지 말고 그치? ax의 n승 bx의 n-1승 방방방 cx 플러스 d 이퀄 0이야. 그치? a가 0이 아닐 때 그치? 첫 번째 그치? 모든 근의 근 그치? 근이 x1, x2 방방방 그치? xn일 때 그치? 첫 번째 모든 n차 방정식은 근은 어떻게 나오죠? 근들의 합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4차도 그렇고 그치? 모든 근들의 곱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a분의 d지. a분의 d. 저기서는 a분의 d,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그치? 여기서는 그냥 a분의 c네. 그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그치? 여기서도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인데 마이너스죠. 4차는 다시 플러스, 5차는 마이너스. 그치? 이게 뭐지? a분의 d를 쓰고 마이너스 1의 몇 승? n승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해도 야, 너희들 영어 끊었다고 이제? 그러면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농담이고 이제 테스트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네? 시간의 압박을 덜 받겠는데, 그치? 야, 영어 선생님이 서운하시겠는데? 다 됐나? 다 됐어? 수현이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저 오늘 시간 못 갔어요. 요새 학교 너무 잘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주말 갔거든요. 학교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네. 금요일날 딱 끝난대? 네. 이제 4번밖에 안 남았네? 근데 저희 계약하고 나서 다시 방학할 때까지 텀이 좀 길어요. 얼마나 되는데? 2주 정도? 오우. 밤 늦게까지 수업해야지 뭐. 근데 학교에서 단축 수업 안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최대한 일찍 오면 몇 시인 거야? 5시 정도는 돼? 그러면 진명은 어떠냐? 너희들도 뭐 일찍 끝나면 올 수 있냐? 5시에 올 수 있나? 그러면 5시에서 7시 수업하고 뭐 연강하거나 아니면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쉬었다가 8시에서 10시 해도 되고. 제 자습을 좀 얼마 못하겠지. 근데 니들 학교에 오래 있는 게 안 좋잖아.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다 적었어? 한 시간 지났는데 쉬는 시간 5분 줄까? 자, 딱 5분 주겠다. 자, 오늘 7단원 문제를 좀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7단원 연습 문제를 접했을 때 그 충격이 꽤 컸을 거야. 그치? 야, 정석이 이렇게 어렵나? 아니야. 정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석에 실려있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 다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 그치 근 x축과 그치, 실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치?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대. 그치? y는 fx. 편의상 여러분 a는 다 양수라고 합시다. 그치? 그럼 예를 들면 fx가 뭐 ax의 n승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쭉쭉쭉 갔대. 그치? 뭐 bx n-1 방방방, 그치? cx 플러스 d일 때, 그치? 이렇게 하나 지나면은, 그치?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요때는 어떤 상황이냐? 그치? fx가 x-알파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단일근을 가지고 있겠지. 단일근. 단일근인데, 그치? 생각을 해보자. 그치? 요 gx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치? 여기서 알파 집어넣으면 0이 여기 하나 수만 나온다는 거야. 그럼 gx는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그치? gx 이퀄 0의 실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여기 하나에서만 나타난다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제다 양수고 이쪽에는 제다 음수니까. 그치? 여기서는 얘는 x축과 안 만난다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치? 이런 식으로 근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치? 알파. 그치? 그럼 간단하게 y는 우리가 x-알파의 제곱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함수에다가 알파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집어넣으면 요 놈이 양수의 제곱이니까 또 양수가 되겠고, 알파보다 살짝 작은 놈을 집어넣어도 음수의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고, 혹시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알파가 있는데, 그치? 최소한 3차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미분 기울기가 0이고 보니까 최소 1차는 아니라는 거고, 혹시 여기가 홀수일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알파보다 큰 놈을 집어넣으면 위 안에가 양수인데 양수의, 그치? 홀수승 양수겠고, 음수를 집어넣는데 음수의 짝수승은 여전히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잖아, 그치? 홀수승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혹은, 그죠? x-알파의 5승도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치? 이런 구조. 그러면 우리가 근이 만약에 여기서,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치? 아, 젠장 복잡하네, 그치? 여기 알파, 그치? 여기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러면 주어진 요 fx는 편의상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는 알파는 어떻냐? 단일근이지. 한 개 나오겠죠. 베타는 몇 개겠어요, 여기서? 근이. 관통해서 지나갔어. 홀수기 관통이 두 개면 이런 식이야. 관통하지 못해. 그치? 여기서 홀수개니까 세 개나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는 몇 개야? 관통을 못하고 다시 같은 쪽으로 갔지. 두 개나 네 개나 여섯 개 이런 식이라고. 여기는 그치?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기는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은 어떻게 되냐, 그치?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가 있으면 알파는 1승이 나오겠고, 그치?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여기는 3승이 되면 되겠네. 여기는 2승, 그치? 여기는 1승.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얘들아, 이거의 해는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이거의 해. 다시 문제가, 그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3승, x 마이너스 4의 4승 이렇게 있는데, 그치? 이 녀석의 해가 뭐냐라고 물어봤대. 이게 몇 차야? 10차 부등식이야, 그치? 10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 여기 마이너스 1, 그치? 2, 3, 4잖아.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저 위에서 올라왔겠죠? 위에서 내려왔을 텐데 여기 4차니까 여기는 어떻게? 접해서 안 넘어가겠죠. 여기서는 접해서 내려가겠지, 그치?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갔을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다시 또 내려가야겠고, 그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서 얘는 y는 해버리면 y가 양수인 부분 어디야? 이쪽과 이쪽과 이쪽이 나오겠죠. 해가 뭐겠냐? x는 마이너스 1 또는, 그죠? 3에서 x는, 그치? 4 또는, 그치? x는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온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삼중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중근을 봐봐. 이중근의 형성은 어떻게 되나? 이중근. 보통 2차 함수가, 그치? 요렇게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으면 근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근 두 개가 요 놈이 점점점 일로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 버리면 근이 어떤 모양이냐면, 그치? 요 놈이 다가가, 그치? 그러면은, 아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오겠죠. 그치? 여기 얘 하나. 더 다가가면 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겹쳐버리겠죠. 이 베타랑 알파랑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되는 거지? 이중근이 되는 거라고. 그럼 삼중근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삼중근? 그치?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어. 그치? 이게 세 개의 실근인데 알파가 베타로 가고 감마가 베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 지점이 그치? 요렇게 되겠죠. 그치? 알파가 일로 오고 감마가 일로 올 거 아니야? 더 다가가면 어떻게 있어? 얘가 일로 계속 간다고.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최대한 가까이 가면 어떤 모양이냐? 여기가, 그치? 접해서 간동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치? 미분계수가 0인 형태로 관통해서 가면 항상 어떤 거리라고? 삼중근이 나오는 거라고. 정리해. 이거는 삼중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함수 fx가 x축과 두 곳에서 만날 때라고 합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3번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x축과 이렇게 만났다고 쳐보자. 알파랑 베타 이렇게. 그죠? 2차 함수일 때. 이게 2차 함수면은 그죠? 이게 이제 2차 함수일 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균값의 정리를 배웠잖아. 이 두 근 있지, 여기.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노란색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점이 하나 나오지. 요 지점. 그죠? 요 지점의 x좌표는 어디야? 중점이 되겠죠. 그치? 얼마라고? 요 지점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2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근데 만약에 3차 함수도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려면 하나는 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 알파가 나오겠고 베타. 그치? 그럼 뭐 요 놈은 y는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씁시다. 여기 붙어있는 최고차의 계수는 a가 만약에 1이면 이렇게 2면은 위아래로 2배로 늘어나는 거야. a가 3이면 더 늘어나고 a가 음수면 역전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 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최고차의 계수 1로 잡아놓고 설명을 해도 상관없다. 그럼 요놈도 우리가 y는 그치? x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제곱 접하고 있잖아. 이중근이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요 앞에는 1인데 요게 만약에 2면은 이 폭이 더 2배 늘어났을 뿐이야. 요 놈의 폭이 이 정도 찍히는 거지. 그래프가 2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죠? 그 근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근에는 영향을 안 끼치겠지. 자, 이때 여기서 기울기가 0인 요 지점이 하나 나오겠죠. 그치? 이 알파랑 베타를 연결한 요 놈, 기울기. 그냥 같은 요 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오냐 이거지. 그치? 얼마가 나오냐? 문제로 나왔었잖아. 연습 문제로 나왔었잖아. 이 하수들, 어? 어디 나왔냐면은 니들이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치? (5단원에) 나오지 않았냐? 5단은 연습 문제 5-9번이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구했지 5-9번. 그죠? 그럼 알려줄게. 요 놈의 값은 얼마냐면은 여기는 몇 대 몇이냐면은 여기가 1대1인 거지? 중점인 거 보니까. 여기는 얼마라고? 그치? 2대1이 되는 거야. 요 지점의 좌표는 얼마겠어? 그치? 3분의, 그치? 알파 더하기 2 베타 이렇게 나온다. 요 지점. 그럼 4차 함수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4차 함수, 그치? 4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치? y는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그치? 여기 3등근이 되겠지. 단일근,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의 3승,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또다시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있죠. 요 놈을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있잖아. 그치? 그 지점은 얼마냐면은 4분의 알파 더하기 그치? 3베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4차 함수 중에서 요런 놈도 있겠지. 그치? x축에서 동시에 이중근을 갖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놈. y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요 놈의 기울기랑 동일한 요 놈 기울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지점의 좌표는 얼마냐? 다시 또 중점이 된다. 그럼 이걸 외워야 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fx가 x축과 알파에서 그치? x 마이너스 베타의 n승 요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 여기가 베타인데 그치? 뭐 m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치? 요렇게 내려왔을 텐데 그치? 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렇게 n이 여기 m이 홀수면은 그치? 요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치? 내려갈 수도 있겠고 요렇게 해서 그치? 아이 요렇게 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 그치?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같은 요런 지점 있잖아. 요런 지점. 그치? 그런 지점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지.
즉 도함수가 0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이거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f'x를 계산하면은 m의 x 빼기 알파의 n-1승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의 n승 나오겠고, 혹시 얘를 미분하면은 n의 x 빼기 알파의 m승에 x 빼기 베타의 n-1승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x 빼기 알파의 n-1승과 x 빼기 베타의 n-1승을 묶어내면은 여기 남는 게 m의 x 빼기 베타와 n의 x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도함수가 0인 놈은 여기도 각각 도함수가 0인 지점인데 새로운 지점 알파랑 베타가 아닌 지점은 여기서 나타났겠죠. x 마이너스 알파의 n-1승, x 마이너스 베타의 n-1승이고 이 놈은 정리 곱하기죠. m 플러스 n의 x 빼기 그치? 뭐 n 알파 그치? n 알파 플러스 m 베타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0인 지점의 좌표는 얼마냐? 그치? m 플러스 n의 그치? n 알파 플러스 m 베타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 알파 베타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이야. 그치? 알파와 베타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이다. 자,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요 놈이 그치?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알파를 n번 거듭 제곱하고 여기 n번 거듭 제곱했으면 여기를 그치? 어떻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이야. 지금 다 그러잖아. 지금 2차 봐봐. 그치? 1대1이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지?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라. 여기 어떻게? 3대1이니까 여기 3대1 나오겠죠. 여기가. 여기 얼마? 2대2.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야. 정리해도. 그리고 요 4차 함수는 말이지.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돼 있어. 그치?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대칭이 되겠죠. 이 4차 함수는. 특징이. 선대칭 구조야. 야, 지금 내가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잡긴 했는데 사실 기울기가 0인 게 아니고 그치? 알파랑 베타를 연결한 직설과 기울기가 같은 지점을 잡은 거야. 그치? 그러면은 좀 변형을 해보면은 뭐 3차 함수인데도 그치? 3차 함수인데도 이렇게 나왔대. 그럼 여기 극대값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여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극소가 나올 텐데, 그치? 여기의 비율이 몇 대 몇이지? 2대1이 될 거라고. 2대1. 그치? 그러잖아. 2대1. 근데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구조지? 여기.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겠지? 그럼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1이라는 이런 구조도 나와.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그치? 이해되겠어? 그리고 여기서 선을 또 이렇게 쭉 연결해버리면 또 여기도 1대1, 4개짜리가 나와. 그치? 우와, 3차 함수 이런 성질도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꼭 이런 모양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극대값인데 극대값 조금 왼쪽 부분 있지. 여기. 이렇게 접하는 지점도 그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해되겠어? 그리고 이제 x축은 이렇게 있고, 그치? 그럼 여기 선을 이렇게 내렸어. 그치? 요 지점. 변곡점도 있잖아, 변곡점. 그치? 변곡점 선도 이렇게 내리고, 그치? 여기도 만나는 지점도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리고 여기랑 기울기가 또 평행한 직선도 있겠죠. 평행한 직선. 그치? 이렇게. 그치?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그치? 그림이 개떡 같은데. 어떻게 나온다고? 1대1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치? 알겠습니까? 그냥 요 길이, 그치? 여기도 1대2가 나오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된다고. 4차 함수? 그치? 사차 함수 뭐, 그치? 그림이 좀 개떡 같은데, 그치? 요런, 그치? 4차 함수가 있잖아. 여기 지난 시간에 공통 접선 배웠죠? 요렇게, 그치?
공통 접선 배웠지.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요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요 지점. 요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치? 여기 나와서 요 길이 어떻다고? 같아진다고. 이렇게. 자, 필기 다 한 사람은 7단원, 뭐, 7단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그게 앞에 유제, 예제일 수도 있겠고, 연습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불러봐. 자, 질문도 없나? 안 풀었지, 니들? 오늘까지는 몰랐어요. 오늘까지였어? 네, 아직 진도가 안 끝나고. 내가 아까 변곡점의 x좌표 기억나냐? 3차 함수에서 변곡점 x좌표 뭐였지? 마이너스 3의 2분의 b였지?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자, 요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은 게, 그치? ax의 3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 그니, 그치? 실근이 아니어도 돼. 그치? 세 근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그치? 알파, 베타, 감마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오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나?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미분. fx였을 때, 그치? f'x를 계산했을 때, 그치?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이퀄 0인 지점의 근이 만약에 x1과 x2였다면 두 번째 x1 더하기 x2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의 2분의 2b 이렇게 나오죠. 그치? 얘를 한번 또 미분했더니, 그치? 6ax 플러스 2b가 나오겠고 변곡점이 나오죠. 그치? 이 변곡점 m은, 그치? 마이너스 3의 2분의 b 이렇게 나오죠. 그치? 세 번째 변곡점의 x좌표. 그치? 그러면은 이 녀석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죠. 그치? 여기가 x1, x2잖아. 그치? 요 놈을 미분하면은 그래프가, 그치? x축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치? 얘가 y는 fx고 얘는 y는 f'x고. 그쵸? 여기가 x1, x2라는 거 알겠죠? 그럼 요 가운데 지점이,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y는 f2'x고 여기가, 그치? m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그치? x1 더하기 x2는, 그치? 2m이 나오겠죠. 그치? 요 놈의 2배가 얘지. 마찬가지로,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다? 그치? 3m이 나오겠지. 3m. 그치? 변곡점으로 혹시 도함수나 원함수의 근들의 합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기록해도 빨리. 그럼 변곡점에 관련되는 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3의 2분의 b 요걸 외우는데 마이너스 3의 2분의 b는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랑 이차항의 개수가 변곡점에 영향을 끼치지. 얘 c나 d가 이 변곡점에 영향 끼치 안 끼쳐? 안 끼친단 말이야. 그치? 매우 중요한 요소야. 마이너스 3의 2분의 b 외워두고 있어야 돼. 응? 자, 네 번째는 다항식의 완성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어. 그치? 고1 과정에서 첫 번째 2차, 그치? 함수 fx가, 그치? f1은 0이고 혹시 f2는 0이고 혹시 f3이 만약에 3일 때, 그치? 2일 때라고 합시다. 그치? 2일 때 f4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니들이 어떻게 계산하지? fx를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치? A 방법은 겁나 무식하게, 그치? fx 2차 함수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혹시 얘 집어넣으면 a, b, c 나오지. 그런 다음에 4 집어넣어도 되지. 근데 이렇게 안 하지 잘. b 방법은 어떻게 풀지? 1일 때 0, 2일 때 0이면 그치? 방정식 fx 이퀄 0의 해가 뭐라는 거야?
1과 2라는 거지. 거꾸로 그럼 우리가 근이 1과 2인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죠? x-1, x-2 이퀄 0이죠. 그러면은 요 식과 요 식이 똑같은 식이냐? 아, 개수 조절을 해줘야 되지. 개수 조절. 여기다 a 이렇게 붙여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 같아지겠지. 따라서 그치? fx는 a의 x 빼기 1에 x 빼기 2 이렇게 놓고 그치? 여기다가 f3을 집어넣은 거야. 그치? 3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게 2니까 아 a가 1이구나. 그죠? fx는 곧바로 x 빼기 1, x 빼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치? 그 결과 f4는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지. 이런 방법을 썼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 두 번째 그치? 여전히 이차 함수가 fx가 f1은 1이고 그치? f2는 2일 거고 그치? f3은 뭐 그치? 얼마? 4나 6일 때 그치? f0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때도 저렇게 A 방법은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놓고 푸는데 이 근들의 성질들을 보고 좀 쉽게 세우지. 어떻게 세우지? 그럼 요 식은 방정식 fx 2차식이 그걸 L이니까 요거 2차 방정식이죠. 이 녀석의 해가 뭐라는 거야? x는 1과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우리가 해가 1과 2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우죠? x-1, x-2 이퀄 0 이렇게 세우고 그치? a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넘겨준 식이지. 따라서 fx 빼기 x는 a의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따라서 fx는 그치? a의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고 그치? f3은 얼마냐? 그치? 여기 5라고 합시다. 5. 그치? 미안. 그치? 3은 얼마? a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5니까 그치? a는 1이구나. 그치? 따라서 fx가 완성이 되겠죠. 얼마야? x-1, x-2 더하기 x. 그치? f0은 얼마다? 2로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근을 찾아갔잖아. 좀 식을 훨씬 더 이게 또 요령껏 푼 거잖아. 요령껏.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어? 그럼 미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겠지. 그치? 뭐 일단 적어봐. 이걸 이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는 fx가 3차 이상의 식이래. 그치? 식일 때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만약에 3차라고 해도 되겠고 그치? 3차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치? 만약 3차라고 하자. 그냥 3차식. 그치? 3차식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조건이 얘들아 f1이 2래. f1이 0. 그치? f'1이 얼마? 또 0이래. 그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 fx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fx를 그치? 그냥 무식하게 놓으면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미지수 4개 나오니까 식 4개 나와야 되잖아. 얘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겠어? x-1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 뒤에 뭘 쓰면 돼?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2개 더 쓰면 ab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이게 1번이 그렇고 두 번째는 만약에 f1이 2고 그치? f'1이 얼마? 0이고 혹시 f'2가 0 이렇게 나왔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젠장 그치? 여기가 0이면 좋은데 0이 아니네. 그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그래프가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일 때 2 여기야 2 높이가 2고 그치? 그리고 접선의 기호가 0이라는 거죠. 그치? 2일 때도 그럼 모양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이해되겠어? 혹은 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요놈 직선이 이름이 뭐야? 요놈 y는 2잖아. 일단 y는 2랑 접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fx 이퀄 2라는 직선이 fx 3차식과 이퀄 직선이
교점이 뭐라는 거야? x는 2의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fx 빼기 2 이퀄 0이 여전히 x는 2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치? fx 빼기 2는 x-2의 제곱에, 그치?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해서, 그치? fx는 어떻게 한다? 그치? x-2의 제곱에 ax 플러스 b 더하기 2로 놓고 시작하면 미지수 2개, 그치? 식 2개 찾으면은 여기랑 또 다른 조건 하나 더 나오겠죠. 조건 2개 나와야 a, b를 찾을 테니까. 그런데 말이야. 아까도 설명했잖아. 여기면 여기 몇 대 몇이라 그랬어? 몇 대 몇? 2대 1이라 그랬죠. 그치? 아니, 내가 2라고 썼냐? 여기 3이라고 씁시다. 3. 그치? 숫자 3 이쁘게 해줘. 여기가 3이라고 하면, 그치?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좌표가 얼마겠어? 4가 나오겠지. 그치? 4. 그러면 다시 더 빠져있으면은, 그치? fx는 이거야. 그치? a의 x-2의 제곱에 x-4 요거야. a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세 번째는 f1이 2래. 그죠? 그리고 f'1이 3 이렇게 할까? 그치? 일 때는 식을 또 뒤에 조건이 더 나오겠죠. 그죠? 2개가 더 나올 텐데 처음부터 a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는데 요거 빠르게 쓰면은 야 f1은 2고 f'1이 3이면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거네? 그죠?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은 뭐냐? y는 1 집어넣으면은 요거네. 그치? 요 직선. 얘랑 fx랑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fx 이퀄 3x 마이너스 1이 x는 1에서의 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우리 fx 빼기 3x 더하기 1 이퀄 0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런 중근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뭐 이렇게 놔도 되겠고, 그치? 여기가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놔도 되고, 그죠? 이거야. 따라서 식은 그냥 바로 이렇게 당겼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x-1의 제곱에 ax 플러스 b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조건 2개만 하면 a, b 바로 찾을 수 있지. 4개를 연립하기보다 훨씬 더 쉽겠죠. 이들이 배워서 아는데 이거를 잘 못 써.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볼까? 우선 필수여제 7-6번을 봅시다. 풀었지? 여러분들 풀었을 거 아니야. 필수여제 7-6번. 항상 A에 뭐 이렇게 놓고 다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봤더니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는 2랑 4에서 그 값을 가진대. 그치? 2랑 4. 2랑 4. 그치? 2랑 4에서 그 값을 가져.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네. 여기가 얼마라고? 2고 여기가 얼마라고? 4라는 거죠. 변곡점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지. 세근의 합은 그죠? 요 놈의 3배가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a가 마이너스 9 아니었나? 그지? 이 마이너스 9였고 그 값을 가지고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뭐 ab? ab.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한번 미분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미분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걸 0의 근이, 그치?
2랑 4라고 놓으면은 뭐 A, B 모두 찾겠고 여기서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극대값이 얼마래? 3이래. 그치? 요 놈이 극대값이 3이라는 거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 그치? 여기가 3. 그럼 여기 값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가 몇 대 몇이라 했죠? 2대 1이 된다 그랬지. 2대 1. 그죠? 2대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는 fx랑 y는 3이라는 직선이 그치? 여기서 이중근, 여기서 단일근을 가지니까 여기는 5가 있네. 5. 그치? 그럼 fx는 요거겠지. 최고층에서 1인 것 보니까. 그치? x-2의 제곱에 그치? x-5 더하기 3. 얘가 fx였을 거라고. 그치? 극소값 찾으면 되겠죠. f4는 얼마냐?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나?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식을 완전히 다 분해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뭐 그 밑에 7-8번 유제 문제도 봤더니 y는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네. 2차의 계수가 0이네. 그치? x는 1일 때 그 값을 갖는데. 그치? x는 1일 때. 그러면 뭐 그치?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2차의 계수가 0이지. 2차의 계수면 극대랑 극소의 합도 그치?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 1. 그치?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1에서 뭐라는 거야? 극소값을 갖다는 거야. 극소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에 2. 그치? 상수 AB랑 극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은 Y는, 그치? 여기가 2고 여기가 2대 1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1. 그치? 요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2겠네? 그러면 요 놈은, 그치?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 더하기 2. 얘가 fx였던 거야. 그치? 전개시켜서 AB 찾아도 되겠죠. 극대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치? f-1은 얼마냐? 마이너스 2니까 4, 2네, 그냥 2. 어? 아니.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여기 2지, 2, 그치?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1, 그치? 더하기 2니까 6 나오나? 극대는 6 나오죠? 정리되겠어? 자, 필수예제 7-7번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x는 3에서 극값 0을 갖는데, 그치? x는 3. 3차 함수가 있는데, 참 1,8에서의 접선이 3,0을 지난대, 그치? fx를 구하래. 여러분들 보통 7-7번 풀 때 fx는 ax의 3승 플러스 이렇게 놓고 풀었지. 자, 그래도 되지. 3에서 극값을 갖는데 쓰니까 fx는 우선은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여기 뭐 혹시 ax 플러스 b 이렇게 넣고 풀어도 되죠? 그리고 또 뭐야? f1은 8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그 점에서 3,0을 지난다?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1,8과 3,0을 지났더니,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기울기가, 그치? f'1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4. 요거 집어넣으면 a, b 다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질문했던 문제들을 풀어볼까? 여러분, 연습 문제 질문 안 한 것 중에서 7-19번은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F알파랑 F베타가 같으면 알파랑 베타가 같다. 대우가 봐야 대우. 알파랑 베타랑 다르면 F알파랑 F베타가 다르다는 거지. 이게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지?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해야 돼. 그치? 그럼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 값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 이퀄 0의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다. 아까 했던 내용이지.
7-20번 문제네. 2번이 질문이었어. 자, fx는 x의 3승 플러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고 가짐을 보여라. 싫어. 극대점, 극소점을 잇는 선분의 3등분점을 PQ라고 할 때 PQ가 Y축과 만나도록 알파, 베타. 그러면 요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를 요놈을 요렇게 연결했을 때 3등분점이 있을 거 아니야. 3등분점. 그림이 좀 개딱 같네. 여기가 변곡점일 텐데 여기 3등분점, 여기 3등분점. 그죠? 요놈의 좌표는 얼마냐? 여기 1대2로 내분했으니까 3분의 1대2야? 1대2? 2,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베타. 그치? 요놈의 좌표는 얼마야? 그치?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냐? 1대2면 어떻게 써? 아니지. 여기 거꾸로 썼네. 그치?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고. 그치? 요놈이 2대1이니까. 그치?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근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가 놓여 있다고? 그치? Y축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라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2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고, 그죠? 알파 플러스 2베타는 양수라는 거네? 그럼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되겠네? 그죠? 2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치? 알파 플러스 2베타는 어떻다고? 음수면 되는 거죠. 그치? 전개시켰더니 2알파의 제곱 플러스 2베타의 제곱 플러스 5알파 베타는 음수. 이런 식이 만족하면 되겠죠. 미분했을 때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f 프라임 x는 얼마야? 3x의 제곱, 그치? 플러스 4ax 마이너스 6이죠. 이퀄 0이래.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4a가 나오겠고. 그치? 알파 베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얘가 알파 베타에 서로 다른 두 직근을 가지니까 판별식도 살펴주면은, 그죠? 4a의 제곱 마이너스, 그치? 18은 양수니까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겠고, 요거만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2배, 요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니까, 그지? 2배, 그지? 9분의 16a 제곱이고, 마이너스 2가 요거래, 그지?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하면, 그지? 32a의 제곱, 마이너스 18은 요렇게, 그지? 2로 나눠, 그지? 16a 제곱 마이너스 9는 요렇게, 그지? 그러면 얘는 4a 빼기 3, 4a 더하기 3이 이렇게 나오네. 그치? a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플러스 4분의 3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네. 그치? 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이 7-27번이니까 자, 함수 fx가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리고 0과 2 사이에 대해서 0과 2 사이엔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f의 x는 f 프라임 t의 x 빼기 t 더하기 ft를 만족시킬 때, 그치? 만족시키는 실수 t 값의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되지? 0에서 이중근 갖고, 그죠? 2에서도 이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0이랑 2. 그럼 요 지점은 얼마지? 1 나오겠네, 그치? 요런 함수였어, y는 fx. 그리고 요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무슨 뜻이냐,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요놈은 이런 거잖아, 그치? y는 fx가 있고, y는, 그쵸? f 프라임 t에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있는데, 그치?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그렇지.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곡선보다 어찌 0과 2 구간에서는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0과 2 구간에서 fx는 요 노란색 부분이야. 요 노란색. 이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T가 만약에 그치? 접점이니까 T가 만약에 여기라고 쳐봐. 요런 점. 그럼 요런 점에서의 접선은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느낌이. 그쵸?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는, 그치? 0과 2 사이에서는 이 파란색 직선이 노란색 곡선 위쪽에 있지?
그러면 되잖아. 일단은 요런 점이어도 되지. 요렇게 그죠? 되지? 그럼 접점이 지금 여기일 때 괜찮지? 여기일 때도 괜찮지? 접점이 더 가봐. 만약에 접점이 여기였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면 어떻게 있어? 요렇게 지나버리면 안 되지? 안 되네, 젠장. 근데 이 노란색 곡선은 x는 1 좌우 대칭이니까 야 그러면은 파란색이 요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요것도 되지. 요것도 되는데 어디까지 되냐?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 그지? 원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점 포인트까지는 되겠지. 0과 2 사이에 있는 값들이 이런 일이 생겨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치?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 접선 하나 그어봐. 그럼 만나는 여기 접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 지점까지는 되지. 그럼 요점에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요 지점까지 되겠죠. 그치? 그럼 다시 말해서 t가 요 사이에 존재하면 괜찮지. 그러지 않겠어? 근데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은 x는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끝나는 거네.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뭐라고 할까? y는 mx라고 두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원래 fx는 뭐였어? y는 그치? x의 제곱에 x-2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 가상의 접점을 t라고 합시다. 접점 t.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접점 t는 일단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그치? 그림이. 그럼 두 함수가 접할 때 어떻다 그랬지? 그냥 갖고 미분해도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냥 갖고 t 집어넣어 얼마? t의 제곱에 t-2의 제곱은 mt 1시간은 나오죠. 미분해도 같다 그랬지. 요거 빠르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y 프라임 4에 그치? x-1 그치? x-2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응? 그러면 여기다 t 집어넣으면 얼마? 4t에 그치? t-1에 그치? t-2는 저는 미분한 놈 m과 같다고. 그치? 두 개 연립해야 되겠네. 자, m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그치? 그러면 전개하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은 그치? 아이 젠장 이거 다 전개하면 얼마냐? 그치? 4t의 제곱에 그치?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4t의 제곱 근데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t는 0도 아니지. 양변을 t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지. 날라가 버리겠고 넘어가면 그치? t는 2. 그지? 그럼 망하는 거지. 그치? 4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8. 그죠? 그럼 얼마야?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3t 빼기 2, t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나? 그죠? t는 얼마다? 3분의 2겠지. 아, 요 지점의 x좌표가 얼마였다고? 요 지점의 x좌표 얼마? 3분의 4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t 값은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수능인가 평가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7-29번 있는데 7-29번은 이게 선생님이 그 1등급 커트라인이 79점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랬지. 그때 극상위 문제가 5문제 나왔다 그랬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1%가 안 됐어. 그래서 매년 특히 진명여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문제를. 이 문제 학교 내신으로 종종 냅니다. 거의 변형도 안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본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아예 못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 7-29번 여학생들 얼마나 고민해봤어?
고민 얼마 안 해봤지? 이거를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멘탈이 깨졌겠지?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7-29번은 지금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오고 다음 내일이지, 내일 선생님이 7-29번을 설명해 줄 텐데 이 7-29번은 지금 수능으로 나와도 충분히 30번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보통 30번 문제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단어는 문제가 아니야. 복합적 최소 3개 이상의 단원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7-29번이 연습 문제 7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